2018년 1월 9일 경남 진주의 한 주택에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60대 여성이 집안에 숨져 있다는 내용인데요. 신고자는 아들 부부. 며칠째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이 집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지럽혀진 집안 모습에 비해서 없어진 건 딱히 없는 상황. 시신의 손톱 밑에서는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거된 살해범, 뜻밖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신을 발견한 그 아들이 자신에게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친구 어머니 살해범의 진술입니다. 한 6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이 사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현장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그 아들 부부였는데,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정리해보죠. 네, 일단 이날이 2018년 1월 9일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그 63살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경남 진주의 한 주택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며칠째 어머니가 연락이 닿질 않아서 어떻게 됐나 싶어,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방문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안방과 거실 사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흰색 세제가루가 뿌려져 있었고요. 이미 숨진 지 한참 된 듯해 보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을 조사한 뒤에 숨진 피해자 손톱 밑에서 범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피부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예. 자, 숨진 지 좀 시간이 지났다면 그 살해 시점부터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에 집안에 TV가 켜져 있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V를 켠 시점에는 어머님이 살아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추적해 봐야 되는데 전자기록을 보니까 12월 19일에 TV를 켰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12월 19일 이후로 CCTV를 돌려봤더니 바로 그 다음 날인 20일 새벽에 어떤 남성이 새벽에 침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추적을 해서 검거를 해봤더니 39세 남성이었고요. 아까 DNA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일치했습니다. 이 남성 범행에 사용할 옷을 준비해서 챙겨와서 골목에서 옷을 갈아입고 범행을 저질렀고, 가루세제는 증거인멸 목적으로 뿌렸던 겁니다. 자, 금방 특정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 인물, 나한테 이 범행을 사주한 사람 따로 있어요 라고 했다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소름이 끼치는 일이 발생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 피의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원래 물건을 훔치려고 딱 들어갔는데 피해자와 눈이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했는 거 보면 첫 번째 뭘 했는가 하면, 그 죽은 그 어머니 그 근처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가루세제를 뿌렸다. 이게 1번. 혈흔을 묻은 옷을 싸서 버렸다. 그리고 택시를 타서 도주했다라고 하는데, 강도범, 즉 절도로 들어가서 강도가 됐고 강도살인했다면 뭐라도 갖고 있는 그 집에 물건은 갖고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로지 이 사람은 그 장소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데만 급급했는 모습을 보고 경찰이 계속 추궁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범인은 쉽게 잡혔는데 갑자기 등장한 그 살인을 교사했던 교사범의 존재. 자, 우선 현장 검증 당시 모습 보고 가시죠.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사주했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친구가 왜 돈이 필요하던가요? 잠시만요. 네? 친구 부탁을 왜 들어줬습니까? 아니, 친구한테 부탁해서 엄마를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아들 김 씨인데요, 펄쩍 뛰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느냐? 내가 왜 그런 부탁을 하느냐? 그런 청부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 관계, 이 살해한 사람하고 직접 한 사람하고 김 씨 9개월 전에 골프 동호회에서 만나서 급격히 가까워졌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9개월 정도 870차례 이상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서너 통꼴로 거의 매일 같이 만나면서 전화 통화를 했고, 또 치킨점을 개업을 할 때 김 씨가 돈도 빌려줬다고 합니다. 김 씨 이 사람은 보험 설계사인데, 이 살해범, 살해를 했던 사람이 김 씨를 통해서 보험도 이렇게 가입을 했고요. 상당히 가깝게 두 사람은 상부상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일단 한쪽은 숨진 아주머니 아들놈이 친구놈이 나한테 이걸 시켰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맞붙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살해범의 주장입니다. 10월 초쯤에 그 아들 김 씨입니다. 김 씨가 어머니가 치매 앓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솔직히 말해서 죽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처음 꺼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치매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그 살해 시나리오까지 제시를 해서 자기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 얘기를 그 이후에도 자꾸만 꺼내면서 이번엔 어머니가 죽으면 보험금이 이 정도 나온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피해자 명의로 5억짜리 사망보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김 씨는 어머니 집 포함해서 그 인근의 주택 두 채도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만 없으면 이 어머니 집 포함해서 세 채를 허물고 원룸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세를 받겠다 이런 계획을 털어놨다고 하고요. 살해를 해주면 수익금 그리고 원룸 한 동을 주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범행 직후에도 이들은 통화를 했고 타인 계좌를 통해서 800만 원을 전달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현금으로 400을 더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살해 직전에 같이 그 피해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 주변을 현장 답사를 같이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들이 집 근처에 왔던 게 CCTV에도 찍혔습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는 건 살인범입니다. 예, 교사를 당한 사람. 자, 일단 그 저자의 얘기만 들어보면은 친구가 시킨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사범이라고 우리 법적으로 표현하는데 교사범이 맞아 보이는데 이 아들 김 씨는 이제 펄쩍펄쩍 뜁니다. 일단은 비밀번호를 이제 어떻게 알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보입니다. 신용카드 보이면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게 현관 비밀번호하고 일치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전 답사했던 부분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집에 벽에 금이 갔기 때문에 어머니가 와달라고 부탁을 할 때 그때 지금 살해범이 따라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왜 오고 갔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치킨집 열면서 돈을 빌렸는데 그런 금전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로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김 씨 자체는 아버지하고 오래전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또 형하고도 지금 인연을 끊어서 자기가 어머니를 혼자 돌보고 있는데 자기가 어머니를 살인을 사주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진술이 아니라 증거겠죠. 예. 과연 증거를 찾아가면 이 사람 진술에 모순되는 걸 이제 우리가 밝힐 수 있는데 지금 김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살해범이 김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독을 언급했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해범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정말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서 보고라는 거를 고민했으면 뭘 했겠습니까? 그런 어떤 포렌식을 어떤 그 검색어를 예. 보기라는 그 검색어를 쳤을 거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그게 다 지워졌는데 그게 포렌식을 하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보고도, 그다음에 까치복 죽음, 그다음에 까치복 손질법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휴대폰 안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조선도 그걸 찾았다는 거는 당연히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찾은 거잖아요. 예. 당연히 이런 내용을 찾았으니까 당연히 복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사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2017년 11월쯤에 김 씨가 친구 엄마가 치매라서 괴로워한다. 손질 안 한 독 있는 보고를 구해 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오니까 진술을 들은 사람의 증거, 그다음 포렌식을 했는 증거 두 가지가 나왔는 거죠. 아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또 김 씨가 뉴스에서 그때 보고독으로 사람 죽인 살인 사건이 있어서 호기심에 검색을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살인 사건 뉴스는 이 사건이 어머니가 사망한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안 아닌데? 맞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가 나오고서 또 이 김 씨가 어느 방송국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뉴스가 아니라 사실 드라마를 보고 검색했던 거다. 이렇게 또 말을 살짝 바꾼 건지 본인이 착각한 건지. 근데 여기서 수사관 점이 끝나질 않고 처음에 현장에 이 출동했던 소방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가 숨져 있는 현장이잖아요. 근데 슬퍼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일반적인 반응을 안 보이고 그냥 헛구역질 정도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게다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이상해요. 지금 이 살해범이 내가 김 씨가 시켜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두 사람이 대지를 하면 너 왜 거짓말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묵묵히 밥만 잘 먹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지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정말 내가 억울하게 교사범으로 몰리는 입장이면 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내가 우리 엄마를 죽이라고 사주했다는 거냐 하면서 막
막 화를 낼 텐데 그냥 너무나 태연했다. 네,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다는 거고요. 그래서인지 이 정도면 김 씨가 청부한 거 거의 확실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당시 경찰 수사도 그렇게 발표가 됐고 그렇게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이 아주 큰 반전이었습니다. 네? 일단 그 살해범에게는 징역 18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아들인 김 씨에게는 무죄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아주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검찰이 피해자랑 그 아들 김 씨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 김 씨가 결혼하면서 어머니가 혼자 지내게 되니까 6천만 원까지 들여서 집을 리모델링도 해줬고 또 어머니가 이웃들이랑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리려고 이웃집 두 채를 모두 사버려서 분쟁 여지를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 피해자 엄마 명의로 사망보험금 5억 원 들어있었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계약 당시 어머니 서명, 정신병력 이런 것들이 기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실제 수령할 가능성은 아주 적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김 씨도 알았을 거고 실적 채우려는 차원에서 가입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살해범이 그 사전 답사했다는 그 날짜를 이 특정 날짜를 얘기했다가 다른 날짜로 번복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진술에 어떤 일관성도 없다,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선고 내려지니까 살해범은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그러니까 뭐 재판부의 판단 뭐 존중은 합니다만 그러면은 이 살인범은 범행 동기가 딱히 없어요. 뭐 돈을 얻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친구 엄마를 살해한 게 되잖아요. 굉장히 찜찜하죠.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냈고 항소심에서는 추가 신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1심에서 했던 것만 한 게 아니라 재판부에서 직접 그 사건을 더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도 무죄였습니다. 뭔가 이거 청부 살해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의심은 가는데 이게 확실히 증거다 범죄라고 할 만한 이 수사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야, 승현님 이거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아들 김 씨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갸우뚱합니다, 솔직히. 제가 언제나 이제 뭐 판사님들하고 검사님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검사가 제대로 공소 제기를 해야 훌륭한 판결이 나오고 판사님이 훌륭한 것보다 검사가 얼마만큼 소송을 잘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잘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가끔 무죄 판결을 나왔을 때 무죄 판결이라고 읽지 말고 저는 주문을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 줬다시피 판사는 이렇게 흰색 도화지를 법정에 갖고 들어가죠. 여기에 검사가 적어도 7, 80%의 유죄의 확증이 있도록 만들어야지만 유죄 판결을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이게 청부살인이다 혹은 이게 강도살인이다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 초기 수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끝에 있는 단초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언제나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초동 수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연구소 여기까지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